다음은 심플로우 기능에서의 이 다운 플로우에서 문제를 생성하고 출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가 이 관리자 모드에서 이 다운 플로우 화면에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설문을 생성하여 카테고리에 먼저 저장해 줘야 됩니다. 이 생성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객관식, 주관식, 메시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기능에서는 각 유형별 상세 이 항목을 밑에 이 도움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카테고리의 상자 버튼을 이제 클릭하면요. 클릭하면 이제 카테고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등록을 눌러보면 새로운 상자의 카테고리 이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민항교수라고 하는 새로운 상자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상자 외로 민항교수의 이 새로운 상자의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민항교수를 눌러주면 여기에 문제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자, 문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객관식, 주관식, 메시지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진행자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서 출제 문제를 생성하면 되겠죠. 첫 번째 객관식을 하나 출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한국의 국화는 이렇게 제가 하나의 객관식으로 물어보면 여기에 이제 답변 항목은 뭐 장미 또는 두 번째 항목에 무궁화 꽃, 세 번째 코스모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여기에 뭐 유채꽃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국화는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문항을 했고 필요 없으면 여기에 지울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는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객관식 문항을 이제 생성을 했는데요. 정답 을 클릭해 주면 우측에 한국의 국화에서 무궁화꽃을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항이 복수 응답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수로도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우고 단지 무궁화 이제 꽃으로만 하나의 정답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복수 응답, 기타 응답도 있고요. 가로형도 있고 여기에 이 문항에 대한 이미지도 하나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무궁화 꽃이 한국의 국화이니까요. 여기에 무궁화 꽃을 직접 이렇게 하나 올려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이 객관식 문제의 이 점수 이 배분 5점에서 10점, 5점 단위로 연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점을 이제 진행자가 선택하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면 이제 객관식 한국의 국화는 하고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문제를 삭제할 수 있고요. 이동할 수도 있고 복사해서 약간 유사한 문항으로 다시 편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문항을 다시 재편집하는 이러한 기능도 현재 다 하단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객관식을 내봤고요. 여기에 문제 추가 버튼을 다시 눌러서 주관식으로 선택하고요. 주관식에 2번 한국의 국화는 이렇게 해서 주면 이게 정답에서 정답 코너를 눌러주면 자, 여기에 점수 배분 주관식이니까 조금 높게 줘야 되겠죠. 약 30 정도 주고 정답은 무궁화 꽃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진행자가 무궁화라고 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유사한 답을 쉼표로 계속 카테고리를 정답을 여러 개 정답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또
주관식 이 문항에 맞는 이미지를 다시 하나 선택해서 직접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훨씬 문제 풀이에 참여자들이 쉽게 문항에 대한 이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라 그랬고요. 정답 처리는 공백, 쉼표, 영문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면 지금 한국의 국한은에서 사지선다행, 장미, 무궁화, 코스모스, 유채꽃, 두 번째 한국의 국한은에서 두 문제를 출제했고요. 또 하나 문제 추가해 보면 세 번째 이제 메시지의 기능이죠. 메시지, 현재 심플로우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눌러주면 현재 세 문제가 현재 이렇게 참여자들의 이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문제를 일괄 출제를 눌러보면 세 문제를 일괄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남 교수의 일괄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 문항씩 다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자, 전체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전체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시간도 1분에서 5분 또는 시간을 제가 타임라인에서 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을 설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참여자들은 1분 안에 풀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점수 제한도 이제 진행에 설정 점수 이상 획득한 사람만 문제가 나타나게 할 수 있게끔 점수 제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화면 이동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선택적으로 진행자가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문제 생성 및 출제를 한번 봤고요. 여기에 카테고리 수정을 눌러보면 좀 전에 새로운 상자인 민항교수 이 카테고리를 삭제할 거냐 수정할 거냐 그랬습니다. 삭제한다고 하면 없어지겠죠. 자, 저장해 주고요. 여기에 순서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변경, 이게 이제 한국의 국한은 맨 아래로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출제된 문항의 순서를 이렇게 다시 좀 앞뒤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현재까지 심플로우 이 기능 중에 이 다운플로우에서 직접 카테고리에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그리고 출제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